자, 삼각함수 미분이라는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니네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미분을 하기 위해 몇 가지 공식과 삼각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해야 되고, 선생님 진도 교재 중에 진짜로 삼각함수의 미분에 관련된 건 딱 2페이지. 2페이지만 있고 나머지는 다 공식하고 극한에 대한 얘기고 뭐 그런 얘기들인데, 자, 기억은 나나게 모르겠지만 여기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해가지고 6가지 공식을 니네가 외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외우는 방법은 사실은 되게 많아. 근데 대부분 다 선생님이랑 공부한 친구도 있고 또 누구지? 그래, 세롬쌤한테 배운 친구도 있고 또 다른 쌤한테 또 배운 친구도 있는데, 이거 외울 때 그냥 외웠어? 그냥 뭐 뭐 이렇게 막 외웠을 텐데. 자, 그래서 뭐 사람마다 선생님마다 이거를 뭐 신, 코, 코신으로 가는 선생님도 있고 또 사인이니까 사코, 코사라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좀 사코 쪽으로 사코, 코사 쪽으로 난 진행을 좀 할 텐데, 자, 유도하는 과정은 일단은 좀 이따 간단하게 보여줄게. 되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유도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사인에 대한 합공식입니다.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나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중요한 게 사코, 코사. 사코, 코사. 사인은 사코, 코사. 근데 코사인은 코, 코사사. 코, 코사사. 근데 또 사인은 중간에 부호가 그대로, 코사인은 중간에 부호가 반대다. 그래서 숫자는 무조건 알파, 베타 순서대로 진행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왜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줄 테니까 적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자, 요건 안 적어도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빗변의 길이가 A라 하고 여기 겠을 세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분의 요거가 이제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우린 밑변의 길이를 바로 그냥 A 코사인 세타, 얘를 A의 사인 세타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죠. 당연하잖아. 얘분의 A가 사인 세타고 얘분의 A가 코사인 세타인가 당연한 얘기지. 자, 그러면 이런 당연한 원리를 통해서 이제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유도하는 방법은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도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니네가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도형을 이용한 방법을 보여주도록 할게. 자, 볼게. 자,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어디 보자.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이 그림 쪽을 먼저 그리자. 자, 머릿속에 상상해 있는 그림을 이제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직각삼각형이 약간 이렇게 누워있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쭉 연결해주는. 자, 여기 길이가 1이래. 여기 길이가 1이래. 그리고 여기 각도가 알파고 여기 각도가 베타래. 그래서 이 그림 하나로 우리가 여기 있는 공식들을 다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볼게. 이 직각삼각형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이 빗변의 길이가 1이죠. 그럼 이 길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코사인 알파가 돼. 코사인 알파. 그럼 이게는 뭐냐면 이게 얘분의 얘가 바로 사인 알파가 돼야 되니까 이 빗변의 길이는 바로 뭐가 되냐면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죠. 되겠니? 자, 그런데 보니까 얘가 베타지. 근데 빗변의 길이가 지금 현재 코사인 알파지. 자, 빗변의 길이가 A면 여기가 A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코사인 알파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빗변의 길이 코사인 알파에 코사인 베타를 곱했습니다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해가 되겠냐? 빗변의 길이가 코사인 알파니까 코사인 알파에 코사인 베타를 곱한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얘는 빗변의 길이 코사인 알파에다가 뭘 곱하면 됩니까? 코사인 알파에 자 사인 베타를 곱하면 되겠죠. 자, 코사인 알파에 뭘 곱해준다? 사인 베타를 이렇게 곱해준다. 자, 이게 바로 여기에 길이가 될 거야. 근데 여기 90 베타고 여기 90도면 여기 90 빼기 베타지. 근데 여기 90도니까 여기도 베타야. 여기도 베타야.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사인 알파니까 그럼 이 길이도 빗변의 길이 사인 알파에 사인 베타를 곱한 놈이 되고, 그 이 길이가 사인 알파니까 그 밑변의 길이인 이놈은 자 빗변의 길이인 사인 알파에다가 코사인 베타를 곱해주는 게 바로 이거의 길이가 되겠다. 요게 이제 이 공식을 유도하는 가장 간단한 그림이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이 핑크색 직각삼각형의 입장에서 봐봐. 여기 각도가 뭐죠?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인가?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면 여기가 이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지. 근데 이 길이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코사인과 코사인을 곱한 이 길이에서 사인과 사인을 곱한 길이를 빼면 되겠네? 그래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에서 사를 뺀 요 놈이 나오게 된다라는 요 공식 하나를 이제 유도하게 된 거야. 되겠냐? 그럼 마찬가지로 원리로 빗변의 길이가 1인데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이 높이가 바로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야. 이 높이가 바로 뭐 된다? 자,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와 사코를 더한 놈. 사코, 코사를 더한 놈. 그래서 바로 어떤 공식이 유도되냐? 이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죠. 그리고 싶지? 조금만 기다려. 별로 안 그리고 싶을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근데 사인, 코사인 중에 사인하고 탄젠트는 기함수고요. 코사인은 우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면 코사인에 있는 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어도 변함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인에 들어있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 부호가 바뀌게 된 거야.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대입하면 변함이 없지.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그런데 뒤에 있는 사인 베타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게 되면 부호가 바뀌게 돼서 자,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이렇게 부호가 바뀌게 됐다. 자, 이게 바로 사인,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를 증명한 방법이 됩니다. 자, 잠깐 뭐 적을 시간 줄게. 적고 싶은 사람 적어. 자, 덧셈 정리 옆에다가 니네가 나중에 혹시 기억이 잘 안 나면 유도해보라는 의미로, 물론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 공식에 떠오르지 않는 거는 최악인데, 근데 혹시나 정말 좀 당황해서 긴급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제일 빗변의 길이가 1인 두 직각삼각은 그려서 우리가 실제로 사인, 코사인 값을 이렇게 유도해보면 어렵지 않게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뭐 선생님마다 뭐 방법이 다양해서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그냥 니네가 제일 받아들이기 쉬운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해. 작년에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 이거 수업할 때 사진 찍어서 페북에 올렸는데 기억나냐? 그래서 이거 올리면 누가 댓글이나 달겠냐 했었는데 아무도 기억이 안 나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댓글 단 사람 있긴 해요? 선생님 제자들, 대학생 제자들이 아 선생님 옛날에 선생님 이거 그렸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서 댓글을 막 달더라고. 지금 듣는 사람들 말고요? 지금 듣는 애들 말고. 자, 길이들을 잘 표시해주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공식들이 다 유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혹시 공식을 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외워야 되잖아, 그제? 그럼 그 외우는 걸 여기서부터 일단 니네가 써보고 유도를 몇 번 해봐. 유도를 몇 번 해보는 게 내가 볼 땐 공식을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자, 사인은 사코, 코사, 코사인은 코, 코사사. 사인은 코, 뭐라고? 사인은 사코, 코사, 코사인은 코, 코사사. 한번 타면 시커멓고 시커먼 코가 타면 코가 시커멓다. 뭐 이거 외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기억해 두길 바래. 뭐 여유는 있어 수업에, 그지? 열 몇 개 유형인데 이제 뭐 개념 정리만 잘 하면 뭐 그냥 바로바로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니네가 또 어떤 집중력을 발휘하냐에 따라 수업이 아마 일찍 끝나진 않는데 진도가 아마 내가 볼 땐 삼각함수 미분까지 나갈 건데 시간이 좀 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 그럼 남으면 선생님이 뭐 해줄 거냐? 이 삼각함수가 제일 어려운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삼각함수의 극한을 도형에 응용해서 된 기출문제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런 문제들이 되게 어렵거든. 니네가 좀 빨리 끝나는 대로 선생님이 수능에 나왔던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좀 기출문제 몇 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거 좀 경험이라도 좀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탄산이 몸에 안 좋은데 너 2개씩이나 먹을 거야? 양침 깨끗이 하면 돼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2개 해서 얼마야? 1,200원이요. 2개 해서 1,200원? 네, 그래서 2개 샀는데. 아 그랬어? 아, 미안해서. 아 그랬구나. 민지 줄까 했는데 민지가 시큰둥해서 그냥 제가 다 볼게요. 아. 자 그러면 이 공식을 통해서 나머지 공식들도 일단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젠트에 대한 공식은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지워도 되지? 나중에 혹시 보고 싶으면 또 강의 다시 틀어보면 다 촬영이 돼 있을 테니까 잘 보시고. 자, 우리가 탄젠트는 처음 배울 때부터 항상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해봤죠. 볼게. 야, 탄젠트에 알파 더하기 베타 있지? 얘는 사실 왜 2줄로 나와? 자, 얘는 사실 뭐냐면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탄젠트는 언제든지 코사인분의 사인. 그럼 쉽게 말해 이거 분의 이거냐? 자, 또 쓰기 좀 귀찮으니까 요거 쓸게. 야, 요거 분의 요거니? 그러니? 그러니까 분모하고 분자에 분모에 2가 있고 분자가 얘가 지금 있는 건데, 자,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냐면 얘로 분모 분자를 나눠. 그럼 3을 3으로 나누면 1이 되듯이 당연히 분모의 첫 번째 항은 1이 되겠죠? 네? 왜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어우, 야, 오, 큰일 날 뻔했어. 땡큐. 자, 얘. 그 얘로 이제 부모 분자를 나눕니다. 얘로. 그러니까 1이 되고, 야, 근데 봐봐. 얘를 코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베타로 나누잖아? 그 얘를 코사인 알파로 나누면 탄젠트 알파지. 얘를 코사인 베타로 나누면 탄젠트 베타지. 그래서 여기 밑에가 1 빼기 뭐가 되냐면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될 거야. 되겠냐? 자, 그 다음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의 곱으로 얘를 나누잖아? 그럼 코사인 베타가 약분이 돼버려. 그래서 남는 게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인 탄젠트 알파가 이렇게 남게 돼. 탄젠트 알파.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로 지금 이 네 개를 다 나누는 거죠. 그죠? 그 얘를 나누면 코사인 알파끼리 약분이 되고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인 탄젠트 베타가 이렇게 남게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탄젠트의 합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된 거야. 그래서 간혹가다 어떤 친구들이 이 위아래 부호를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그러니까 분자는 사인에서 유래했고 분모는 코사인에서 유래했어. 근데 사인은 원래 부호가 같고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니까 헷갈리지 않게 분모는 반대고 분자는 그대로구나 라고 기억해 주면 된다. 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으면 이 공식이 또 유도가 되죠. 됐나요?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도가 됐다. 자, 밑에는 공식 일단 먼저 쭉 볼게. 자, 합성? 그래, 합성은 또 할 얘기가 좀 많으니까 그럼 일단 이 덧셈 정리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예제 문제를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지 뭐.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필수 예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근데 원래는 선생님이 지금 외우는 공식을 조우긴 해야 되는데 이따 문제 풀 때 정말로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조금씩 보고 하되 가급적이면 안 보고 해야지 이게 연습이 되는 거니까 안 보고 사인은 사코코사, 코사인은 코코사사, 사인은 중간에 그대로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해줬으면 해. 자, 필수 예제 1번의 왼쪽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 자,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인데 이게 사실은 부호가 되게 중요해서 이 각이 사실은 몇 사분면의 각이냐는 게 되게 사실 중요한데 그럼 일단 먼저 전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코사인은 뭐라고? 코사인은 코코사사.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근데 코사인은 중간에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고 코코사사. 짜서 문제에서 주어진 사인 알파의 값은 이미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의 값이 5분의 4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코사인 알파하고 사인 베타를 계산해주면 돼. 근데 예각인데 사인 값이 2분의 1이면 30도죠? 알파가 30도죠? 그럼 알파가 30도니까 코사인 알파에 해당하는 얘는 얼마가 되면 2분의 루트 3이 되는데 자, 코사인 베타 5분의 4? 특수하게 아닙니다. 그럼 얘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사인 베타를 계산을 하느냐. 보세요. 일단은 이거는 지난번 단원에서 했던 거야. 자, 베타를 가지고 삼각형을 그려서 코사인 베타가 5분의 4라 하니까 5분의 4라고 표시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 변 길이 계산해. 그럼 사인 알파의 절대값이 얼마가 되냐면 5분의 3이고 주의해야 돼. 마지막에 부호를 생각해야 돼. 자, 일단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인 베타의 절대값이 5분의 3이고 근데 몇 사분면에 따라 부호가 결정이 되는데 처음에 문제에서 얘가 즉 1사분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로 유지가 된다.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걸 더해주시면 된다. 10으로 통분이 되고요. 4 루트 3에 더하기 3이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해가 되겠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코사인의 공식, 코사인은 코코사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오른쪽 문제 바로 갈게. 안 지우고 할게. 자, 이제 문제가 좀 달라졌어. 달라졌어. 특수각도 아니고 여기 알파하고 베타의 범위가 좀 이렇게 각도의 범위가 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낚이지 않기를 꼭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베타 주어졌는데 그럼 일단 먼저 구하고자 하는 얘를 전개해야 될 것 같아. 자, 사인은 뭐라고? 사인은 사코코사, 사 알파 베타 사인은 중간에 부호가 그대로. 그러면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코사인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나머지 삼각함수의 값을 계산해야 돼. 그러기 위해선 그림을 그려야 되고. 여기 봐봐. 자, 알파는 알파대로 베타는 베타대로 직각삼각형 그려주시고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편한 형태로 그림 그려주시고 자,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다. 3하고 1입니다.
피타고라스로 2루트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바로 3분의 2루트 2. 자, 알파의 부호. 자, 알파 1사분면이고 1사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럼 코사인 알파 대신에 그냥 3분의 2루트 2를 적어도 되겠구나. 곱하기. 그럼 사인 베타. 자, 주의해. 코사인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부호는 무시하고 절대값만 보는 거야. 코사인 베타의 절대값이 3분의 2니까 3하고 2라고 적어주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는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베타의 절대값이 얼마가 된다? 3분의 루트 5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호 주의해야 돼. 근데 낚일 뻔했어. 베타가 2사분면이기 때문에 2사분면의 사인 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얘는 플러스를 유지한다. 그래서 얘랑 곱하니까 자 9로 통분되네요.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그 얘랑 곱하면 얼마면 2루트 10.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자, 근데 궁금한 건 바로 요 밖에 있는 수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수의 합이 필요돼. 정답은 8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사인에 관한 덧셈 정리다. 정답은 8이다. 자, 다음 페이지까지 하고 2개 하고 이제 유제 문제 풀 시간 줄게. 자, 정리해 주시고. 자, 필수제 1번에 왼쪽 문제와 오른쪽 문제.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요 정도 수준된 필수죠, 필수. 2다시 왼쪽 문제. 탄젠트에 대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젠트는 조금 사인, 코사인이랑 또 헷갈려. 그 함수도 그렇더니만 공식이 좀 헷갈려가지고 그럼 일단 먼저 주어진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얘를 지금부터 전개한다. 자, 탄젠트는 코사인 분에서 사인에서 유지됐고 그럼 분자가 사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자가 부호가 똑같아. 그래서 분자가 탄젠트 x 빼기 탄젠트 y가 되게 되고 그럼 부모는 1 더하기 탄젠트 x와 탄젠트 y의 곱이 바로 4다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근데 탄젠트 x의 값이 2라 했고 탄젠트 x의 값이 2라고 했고 그냥 네가 궁금한 게 탄젠트 y 값이니까 탄젠트 y 값을 7라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럼 2 마이너스 t 1 더하기 2t 그거의 결과가 4가 되니까 자 2 마이너스 t가 4 플러스 8t가 되고 그럼 9t가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2가 바로 내가 원하는 탄젠트 y가 되게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됐습니까? 되겠어. 자 이제 오른쪽 문제를 좀 해결해 볼 텐데 자 탄젠트의 어떤 그 응용 중에 일단 정리해줘. 또 하나의 새로운 내용을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해 주시고 자, 오른쪽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탄젠트에 대한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공식이니까 앞에 좀 여유가 있을걸? 자, 앞에 잠깐 돌아가서 거기 그 67페이지 공식 정리되어 있는 그 왼쪽에 66페이지 아주 많은 공간이 있네요. 그죠? 66페이지에 그럼 거기다가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나의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할 테니까 한번 봐봐. 우리가 옛날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울기는 탄젠트다. 기울기는 탄젠트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 y는 3x에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런 직선인 경우에 이 직선 위의 점에서 수선화를 빵 내려 x축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면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3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가 바로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되게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워왔지. 그래서 어떤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의 크기의 탄젠트가 기울기인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뭘 설명하려고 하냐? 자, 두 직선이 있었대. 그래서 첫 번째 직선 L1과 두 번째 직선 L2가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이 얘가 세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잘 들어봐. 그러면은 니네 알지? 얘랑 더한 게 이거라는 거. 그럼 세타는 쉽게 말해 두 각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세타는 말이야 바로 뭐냐면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 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 되는데 뭐 이 상황으로 보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맞는 말이 되겠네. 되겠냐?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내가 지금부터 해석을 해보고 싶은 거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해석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직선은 항상 기울기를 알려주거든. 그럼 얘를 코사인을 써도 돼.
사인 써도 돼. 근데 탄젠트를 쓰는 게 편해. 왜?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가 두 직선의 기울기가 되니까. 집중해. 그래서 얘는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게 되고, 그럼 전개를 하면 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그 다음에 1 더하기 자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의 곱인데, 만약에 세타가 예각이면 이 격이 절대로 음수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 씌워주면 요게 바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탄젠트를 구하는 공식인데, 마무리 안 됐어? 이거 네 기울기지? 이거 내 기울기지? 그래서 어떻게 해? 두 기울기의 차이를 구해준 다음에 1 더하기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해서 절대값 씌워주게 되면 바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탄젠트를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공식으로 기억해둘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정리해. 자,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제 이번에 오른쪽 문제를 풀 거거든. 정보 다 쓰기 귀찮으면 이 상황과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나오는 요 유도 과정 요 정도만 정리해주면 이게 자주 나와. 진짜 자주 나와.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에 대한 탄젠트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니야, 하지마. 나 부끄러워한단 말이야. 저는 생각보다 부끄러워하는 성격이야. 일단 찍어놓고 적으면 유력하네요. 그래. 토요일에 이거 사올까요? 아니야, 괜찮아. 왜 선생님이 탐나는 것 같았어? 내가 500원 있으면 500원 주고 살까 했는데 500원이 없다. 1000원 주고 사기엔 내가 너무 손해인 것 같고. 다음번에 하나 더 먹으면 되죠, 제가. 아니, 사실 선생님 냉장고에 이거 얇은 거 하나 있어. 사이다. 병원에 갔는데 술 먹지 말래서 술 먹었어요. 너 보고 술 먹지 말래? 네. 성인이라고 생각했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응. 그 어릴 때 좀 아파가지고 응. 그거 먹으면 안 좋대요. 술 먹지 말라고. 네,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 마실 때 2잔까지만. 의사 선생님이 웃긴 선생님이구만. 못 먹게 되니까 괜히 부럽더라고요. 술 먹으면 안 좋은 거 알지? 공부할 때는. 술을 먹으면 이제 술을 해독하는 데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우리 해마를 공격을 하죠. 해마를 손상시켜요. 그러니까 해마가 하는 역할이 이제 알겠지만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해마인데, 술을 깨면서 그 부분이 계속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술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알코올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뭔가 되게 멈췄어요. 뭐가? 쌤이요. 뭐가? 아, 그거 다 그냥 자, 그래서 일단 이번에 오른쪽 문제 뭐 어쩔 건 전혀 없는데, 내가 1학년에서도 이 얘기를 했더니 1학년이 같은 반응이 보였거든. 뭔가 자기네들이 모르는 용어들을 막 쓰니까 좀 되게 있어 보인다 그랬거든. 역시 이게 사람이 참 배워야 돼. 자, 갈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하면 이제 공식 의존하자. 자, 뭐라고? 두 개의 기울기의 차이를 1 더하기 두 개의 기울기의 곱으로 나눈 것이 바로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공식이다. 에 입각하여 탄젠트 세타는 절대값, 둘의 차이 얼마 차이 나지? 기울기 차이? 5만큼 차이 나죠? 그럼 3 빼기 마이너스 1 하자. 일단 공식 쓰는 거죠. 그럼 1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하자. 엄마 대박이네. 1이네. 5분의 5. 5분의 5. 마이너스 5분의 5 절대값. 그럼 탄젠트가 1이면 세타는 몇 도인 거야? 45도인 거죠? 끝나버렸네. 뭐 정답은 이게 4분의 파이다. 이래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공식을 니네가 기억해 둬야 돼. 이건 기억해 둘 만한 가치가 있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알겠냐? 그리고 아마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야. 그럼 물어봐. 선생님 써도 되나요? 서술형에. 학교한테 물어보세요. 자, 밑에는 유제 문제 한번 풀고 합시다. 자, 유제 6번 문제도 풀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제 3번으로 넘어갈게. 뭐 당 한꺼번에 그냥 이 코딩 해버릴 거니까. 야, 얘 기울기 얼마냐? A죠? 얘 기울기 얼마니? 2분의 1이죠? 그럼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울기가 누가 큰지 작은지를 몰라.
그래서 차이를 하기 위해 절대값을 씌워주는 건데, 그래서 분자에는 일단 두 개 기울기의 차이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뭐야? 두 개 기울기를 곱해서 이제 2분의 1 a가 되는데, 그 절대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바깥에가 상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냥 편해. 선생님 생각이야? a 빼기 2분의 1을 1 더하기 2분의 1 a로 나눈 것이 1인 경우, 그 다음에 a 빼기 2분의 1을 1 더하기 2분의 a로 나눈 것이 얼마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a가 난 1차 방정식을 두 개 풀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된다. 물론 양변 제곱해서 좀 간단히 해서 양변 제곱해서 a가 난 2차 방정식을 유도해도 돼. 얘가 볼 때는 그냥 바깥에가 상수인 경우는 이렇게 보는 게 더 그냥 무난하겠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유제 6번 문제는 좀 살펴봤고, 자, 넘어가서 이제 예제 3번에 왼쪽 문제부터 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근과 계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자, 같이 좀 봅시다. 자, 일단은 뭐 방정식의 두 근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했으니까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당연히 탄젠트 알파하고 탄젠트 베타를 더하면 누구냐면 예분의 예인 2분의 3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하고 탄젠트 베타를 곱한 놈은 누가 되냐면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이 탄젠트의 공식, 위에가 이제 합이지.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를, 자,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의 곱으로 나눈다. 그럼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놈은 이제 2분의 3이고, 곱한 놈이 2분의 1이니까 1에서 2분의 1을 뺀 밑에는 2분의 1 남아서 이제 정답은 3이 되겠다. 요거는 뭐 그냥 무난한 문제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제 문제를 볼 텐데, 자, 이제 사실은 도형에 관련된 응용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아직 워밍업이야. 잘 들어봐. 지금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율이 1대 2인 직사각형에서, 자, 얘하고 얘의 중점을 잡았고 연결했고, 또 얘하고 얘의 중점을 잡아서 연결했을 때 발생하는 저 세타는 과연 몇 도냐? 세타가 탄젠트 값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라는 걸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 세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당장 뭐 얘랑 연결하고 길이 조사해서 당연히 또 제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코사인 구하고, 그럼 그거 다 탄젠트 구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최대한 좀 공식을 좀 활용하는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봐. 일종의 이 직선의 지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가 2대 1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를 1, 이 길이를 1, 이 길이를 2라 하면 가로의 길이는 4가 되고 이 길이는 2, 이 길이 2 이렇게 되겠지? 예를 들자면 더 커진다 하더라도 각도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각도를 뭐라고? 알파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각도를 베타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건 바로 뭐다? 세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 세타는 90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뺀 거지. 그래서 딴 게 아니라 최대한 탄젠트를 이용해서 설명을 좀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탄젠트 세타는, 자, 탄젠트 90도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자, 90도에 홀수가 곱혀져 있으니까 바뀌어야 되거든? 탄젠트는 바뀐다는 게 분모하고 분자가 바뀐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제 역수로 뭐가 되냐?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90도에 홀수가 곱혀져 있기 때문에 코사인과 사인이 바뀐다. 그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코사인과 사인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역수가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자, 그러면 이제 공식 써야지. 분모 문자 바뀌었네? 그럼 밑에가 탄젠트 알파하고 탄젠트 베타의 합, 위에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하고 탄젠트 베타의 곱. 자, 탄젠트 알파 얼마로 보이니? 탄젠트 알파 얼마니? 탄젠트 알파 4분의 1이죠? 탄젠트 알파 4분의 1. 자, 탄젠트 베타는 얼마죠? 탄젠트 베타 얼마니? 그림 봐봐. 탄젠트 베타 얼마야? 1이죠? 탄젠트 베타 1이죠?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자, 1에서 얘랑 곱한 걸 뺀 4분의 3. 그럼 분모는 4분의 1하고 더한 4분의 5. 정답은 얼마가 된다? 5분의 3이 정답이 된다.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풀게. 여기 하고 이제 합성해야 되니까. 자, 삼각함수 합성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사인하고 코사인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가지고 있는 삼각함수 두 개를 합체.
하나의 삼각함수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 얘를 바로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근데 이 삼각함수의 합성을 하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해. 들어야 돼. 이것도 모르면 또 이따가 이상한 짓 해. 첫 번째, 각도가 같아야 돼. 각도가 다른 경우는 이거를 우리가 전개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각도를 합쳐줘야 일치해야 우리가 삼각함수의 합성을 진행할 수 있고, 두 번째, 만약에 얘가 2차식이잖아? 2차식이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곱이 있다든지 3승이 있는 경우는 그거를 또 나중에 배우는 뭐 반각이나 백각 공식을 이용해서 무조건 1차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 둘의 종류가 서로 달라야 돼. 둘 다 사인이라든지 둘 다 코사인인 경우는 합칠 수가 없고 서로 다른 종류가 돼줘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 주기 둘 다 2파이지. 그럼 이거 전체 함수 주기 2파이지. 근데 합성된 건 볼까? 주기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안 달라지죠? 그래서 삼각함수의 합성을 한다 해서 주기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주의 중에 하나예요. 자, 합성을 한다 해도 주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합성을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 야, 당연히 이거를 외우잖아. 그럼 헬이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합성을 해야 돼.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 자, 간단한 거 하나 들고 일반적인 거 하나 들고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해. 자, 루트 3에 예를 들어 사인 세타 더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 함수를 하나의 삼각함수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얘를 삼각함수의 합성을 만드는 원리는 바로 뭐냐면, 이거 전개해봐. 사코코사제. 사코코사제. 집중해. 그래서 사인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코사인이고 코사인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사인이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인하고 코사인이라고 한다면 그 제곱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제곱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근데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고 더하면 얼마야? 4지 4. 그지? 그 얘를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로 할 수도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딱 한 줄이면 끝나게 됩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개수를 두 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로 얘를 묶어줍니다. 자, 보세요. 얘를 내가 뭘로 묶는다? 빗변의 길이로 묶어주면 얘는 2분의 루트 3 사인 세타, 얘는 2분의 1의 코사인 세타. 어때? 이제 얘하고 얘 제곱의 합은 1이 되냐? 그럼 얘를 사인과 코사인이라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사인으로 합성할 때는 사코 코사니까 사인 옆에 곱해 있는 이 친구를 코사인 알파라고 얘기를 하고, 코사인 옆에 곱해 있는 이 친구를 사인 알파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얘는 바로 그러니까 전개를 역으로 한 거죠. 그래서 사인에 바로 알파 더하기 세타다. 자, 근데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고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건 30도를 하고는 특수각이니까, 아, 여기다가 30도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구나. 자, 이게 삼각함수 합성의 가장 기본적인 툴이야. 다시 한번. 사인과 코사인의 개수를 빗변이 아닌 두 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로 묶어 주셔야 된다. 자, 이게 삼각함수 합성의 기본이 돼. 그러니까 사실은 사인으로 합성하든 코사인으로 합성하든 하나만 할 줄 알면 되거든? 그냥 방금은 뭐 사인으로 해봤으니까 이제는 코사인으로 한번 합성을 해보도록 할게. 특수하게 아닌 경우로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예를 간단히 들어서 이제 코사인으로 이번에 합성을 해볼 텐데, 부호가 이제 또 더하기인 것도 한번 해보고 마이너스인 것도 해보자고. 자, 3사인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 함수를 지금부터 마찬가지로 또 합성을 할 거야. 이번엔 코사인으로 합성을 할 거야. 잘 들어봐. 내가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 그려서 사인과 코사인의 개수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아닌 3이 적어주시고, 그럼 빗변 길이 루트 13이니까 얘를 뭘로 묶어줘야 된다? 루트 13으로 묶어줘야 돼. 그래야 앞에 있는 친구가 루트 13분의 3 사인 세타가 되게 되고, 플러스 그럼 얘가 루트 13분의 2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가 돼서, 자, 이제 사코 코사가 아닌 코코사스로 합치하려고 해. 그럼 코사인에 곱해져 있는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코사인 알파가 돼야 돼. 코코 난 싸싸. 얘가 바로 뭐가 돼야 돼? 사인 알파가 돼야 돼. 근데 선생님, 이런 알파는 세상에 도대체 어디 존재하죠? 이 삼각형이 존재합니다. 보세요. 내가 묶어주려고 만들었던 이 삼각형을 보면 코사인 알파가 루트 13분의 2거든. 그래서 알파가
여기 있는 각도구나 라는 걸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려놓고 생각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코에서 싸싸를 뺐으니까 그 얘는 뭐라고? 루트 13분의 코사인에 야 세타 마이너스 알파라 해야 될까? 알파 빼기 세타라 해야 될까? 상관없을까? 상관없죠. 우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거나 니네 마음대로 뭐 세타 마이너스 알파로 하든 자 루트 13의 코사인에 뭐 알파 마이너스 세타로 하든 이거는 상관없다. 왜? 우함수기 때문에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합성을 했을 때 많이 물어보는 게 물어볼게 내가. 이거 최대값 얼마야? 루트 13. 그럼 니네가 다음에 혹시 이것만 봐도 최대값 알 수 있겠어? 왜냐면 우리가 빗변의 길이로 묶어내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두 변으로 하는 그 피타고라스의 빗변이 바로 최대하고 최소를 결정짓는 숫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냐?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응용해보고 직관적으로 얘기해봐. 3 사인 세타 빼기 4 코사인 세타 플러스 2가 있대. 최대값 얼마일까? 생각해봐. 7이겠지. 왜? 요거 하나로 합치면 5가 개수가 되니까 2를 기준으로 5만큼 올라간 7이 최대값,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다. 요거는 이제 보자마자 니네가 좀 알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최대 최소, 그리고 주기의 변화가 없다는 걸 제일 많이 물어보니까. 자, 이게 바로 생각하면서 합성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막 이런 말들 솔직히 쓸데없는 거야. 하나 얘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면 좋지 않을까. 뭐 적어 보시든가. 자, 그래서 얘네들을 바탕으로 이제 예제 문제 2개 풀고 좀 쉬어야지. 자, 정리해 주시고. 이게 삼각함수 합성이구나. 아, 빗변의 길이로 묶어내기만 하면 되는구나. 자, 필수예제 4번 문제부터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보면 바로 니네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자, 이 문제는 이 함수의 주기, 최대, 최소를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삼총사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총사 하면 깜짝 놀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클래시 로얄을 한 친구들이 삼총사 하면 깜짝 놀라지 않나. 자, 보도록 할게. 얘를 보면은 최대값이 여기까지는 루트 5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5지. 근데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떨고 있지. 그래서 최대값은 당연히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루트만큼 더한 놈이 되겠고,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루트만큼 뺀 놈이 되니까, 그럼 부모는 합차 공식에 의하여 앞에 거의 제곱 1에서 뒤에 거의 제곱 5를 뺀 마이너스 4가 바로 분자에 이렇게 아마 오게 될 거야. 원래 함수 주기 얼마야? 2파이지. 나도 주기 2파이지. 너도 주기 2파이지. 원래 2파이지. 근데 합성해도 주기는 변함이 없어. 그래서 밑에는 2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파이분의 2가 된다. 실제로 합성을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아. 최대 최소 물어보거나 주기 물어보는 거면 바로 빗변 길이 생각해서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주기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바로 4번의 왼쪽 문제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오른쪽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는 그냥 상수인데. 어우, 야, P가 2네요. 그죠? 자, 주기가 이제 P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죠. 예술이? 예리한데. 내가 실수한 거지, 뭐, 그죠? 자, 4번의 오른쪽 문제 보도록 할게. 자, 문제를 봤어. 그럼 니네 이거를 보고, 그러면 이거 또 합성해가지고 얘하고 빗변해가지고 최대한다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계니까 안 된대.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 왜 안 돼?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그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합성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뒤에 있는 이 친구를 코코사사로 전개를 해서 1차식으로 만들어야 그 다음에 걔를 합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한번 합쳐볼까? 자, 앞에 있던 2 루트 3에 사인 x는 그냥 그대로 두고, 자, 얘를 지금부터 코코사사로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코사인 x에 코사인 60도 2분의 1, 중간에 부호 반대지롱. 자, 사인 x에 사인 60도인 2분의 루트 3을 이렇게 곱해줬어. 그래서 코사인의 개수는 얼마? 자, 2분의 3 코사인 x. 자, 사인의 개수가 좀 약간 헷갈리네. 자, 2 루트 3만큼 있었었는데 거기서 2분의 3 루트 3을 뺐대. 2분의 4 루트 3에서
2분의 3 루트 3을 뺐으니까 2분의 루트 3이 남겠죠. 2분의 루트 3만큼의 자, sin x가 남겠다. 자,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궁금하냐? 그럼 빗변의 길이를 계산을 해야 돼. 사실은 특수각이지만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할게. 자, 선생님, 여기는 2분의 3이고요.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여기 길이 잘 모르겠어요. 그럼 피타고라스 a의 제곱은 얘의 제곱인 4분의 9와 얘의 제곱인 4분의 3을 더해서 4분의 10이니? 3이니? 그럼 빗변의 길이가 루트 3이 된다는 얘기네. 그럼 최대값 루트 3, 최소값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둘의 차이는 2 루트 3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냐? 하나 더 할게. 일단 정리하고 5번까지 하고 쉬도록 할게요. 5번까지가 딱 합성이거든. 5번까지가 딱 합성이거든. 여러 가지 비밀 아, 뭔 소리야? 집중해. 야, 여러 가지 민법 얘기가 지금 왜 나와? 민지야? 여러 가지 민법 얘기가 지금 왜 나와? 아니에요. 오늘 여러 가지 민법까지 하냐고? 네. 안 한다 그랬잖아. 네. 자, 보세요. 이 문제도 사실은 딱 보자마자 좀 빨리 A하고 B의 값을 계산해 보고 싶은 그런 문제인 것 같아. 합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최대값은 이렇게 되니? A 제곱에 B 제곱을 더한 거에 루트 씌운 게 바로 2 루트 5가 되고, 그럼 양변 제곱해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20이 되게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A 제곱하고 B 제곱. 그 다음에 뭔가 얘가 대단해 보이지만 이게 그냥 탄젠트 30도거든.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고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이라 약분하고 나면 B가 뭐가 되냐? 루트 3에 A가 돼요. 그 양변 제곱하면 B제곱이요. 3A 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 연립해주면 어렵지 않게 A제곱, B제곱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저거 보자마자 각도 똑같으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그냥 개수를 가지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문제를 해결할 텐데 이 오른쪽 문제 조금 주의해야 될 거야. 언제 최대, 최소에 대한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것도 좀 자주 나옵니다. 자, 볼게요. 0도부터 180도에서 정의된 이 함수의 최대값이 과연 언제 발생하고, 근데 그때서의 탄젠트 값은 과연 얼마가 되나요를 지금 현재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 얘기를 잘 들어봐야 된다.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요. 한 가지 풀이는, 두 번째 풀이는 삼각함수의 미분을 사실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어차피 우리 이번 단원 마지막에 사인, 코사인 미분하는 거 배울 거니까 그걸 이용한 풀이도 같이 한번 적어보자. 자, 첫 번째, 이게 일단은 순수하게 이 단원의 성질, 그러니까 이 페이지의 성질만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 이거 함수 봐. 뭘로 묶어줘야 돼? 뭘로 묶어야 돼? 루트로 묶어줘야 되지?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다 예쁘게 완벽하게 묶어봐야 돼. 자, 언제 최대 최소 갔는지 문제는 있잖아. 정확하게 다 묶어봐야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앞에는 뭘로 남냐? 루트 5분의 1 사인 x가 남고, 그럼 뒤에는 누가 남냐? 루트 5분의 2 자, 코사인 x가 남아서, 그럼 내가 이거를 사인으로 합성할까 코사인으로 합성할까 고민하는데 그냥 추천은 사인으로 해. 사인으로 해. 그럼 코사인 옆에가 뭐가 돼야 돼? 사인이 돼야 돼. 그다음 얘 옆에 있는 얘가 뭐가 돼야 돼? 코사인이 돼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지금 처음에 있었던 그 두 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놔야 이 안에 내가 묶어주는 뭐 알파라든지 이런 각도들이 다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겠니? 그럼 내가 얘를 사인 알파라 하고, 아, 여기는 알파랑 헷갈리면 안 돼. 세타라 할게. 자, 여기는 알파랑 혼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얘를 사인 세타라 하고, 그럼 얘도 코사인 세타라 해서 얘를 묶게 되면, 자, 루트 5 사인에 세타 더하기 x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세타의 사인 값이 루트 5분의 2이기 때문에 세타는 어디다? 여기가 바로 세타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했었던 그냥 일반적인 합성이야. 자, 이제 물어볼게. 민지야, 사인은 몇 도를 집어넣어야 최대가 되니? 사인은 몇 도를 집어넣어야 최대가 되니? 그래, 90도를 집어넣어 최대가 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x가 알파에서 최대값을 간다는 얘기는 여기에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세타 더하기 알파가 90도가 되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함수가 알파에서 최대를 간다는 건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이 각도가 90도가 되게 되고 네가 원하는 그 알파라는 각도는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되겠니? 자,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얼마? 2분의 1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건 x값의 범위를 보고 이것이 90도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알겠지만 세타가 예각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0도부터 180도까지 각도를 집어넣으면 충분히 90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0도부터 180도까지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알겠냐?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2분의 1이다. 자, 선생님,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옛날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야, 최대 최소는 보통 극대 극소지? 최대 최소는 보통 극대 극소지? 근데 극대 극소인 점은 미분계수가 0이지?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해봐. 저 함수 미분해 볼게. 근데 사인 미분하면 뭔지는 기억나지 않아? 그래, 코사인 x야. 코사인 미분하면 뭐지? 그래, 마이너스 사인 x지? 얘가 0이 되는 값이 알파인 거지? 즉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2 사인 알파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넘어가면 선생님 코사인 알파가 2 사인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오른쪽은 탄젠트 알파가 되고 그럼 이가 내려가면 2분의 1이 되니까 훨씬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삼각함수에 미분이 들어가야 할 수 있는 풀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하기를 나는 바라진 않아. 나중에 니네가 시험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좋겠지만 지금 이렇게 푸는 걸 원하진 않아. 왜냐면 막 각도 범위 디테일하게 주어지면 이렇게 해결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 풀이도 알고 있으셔야 된다. 알겠냐? 지금 저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긴 하죠. 어차피 이 단원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범위를 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범위 주어지면 하지 마. 야, 범위 주어지면 그냥 이렇게 하고 범위 없는 경우나 이렇게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자, 밑에는 유제 문제 풀고 쉬자 우리. 풀고 좀 푹 쉬지 뭐. 자,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대각, 반각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근데 이걸 왜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도대체. 자, 봐라. 우리가 이미 한 거지만 들어. 사인 알파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예를 들어 알파가 몇 사분면이면 4사분면이다 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자, 코사인 알파가 과연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이제 같은 각도 내에서 삼각함수의 종류를 바꾸는 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인 알파를 보고 직각인데 알파가 여기고 여기 3일이니까 2분의 루트 2고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3분의 2 루트 2인데 4사분면이니까 코사인과 향수니까 더하기 그럼 탄젠트 알파를 구해라 라고 하면 2 루트 2분의 1 근데 4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같은 각도에 대해서 삼각함수를 바꾸는 건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 주어진 이제 조건하고 내가 구해야 되는 놈들의 각이 같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각도를 2배로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각도를 반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냐라는 게 지금 얘기하는 백악반각 공식이야. 근데 뭐 기억이 안 날 것 같지만 이 백악 공식의 코사인이 다양하게 표현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밑에 있는 반각 공식들을 다 유도를 해. 그러니까 사실은 백악 공식하고 반각 공식이 다른 공식이 아니라 같은 공식인데 누구로 정리되어 있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일단 먼저 큰 그림을 좀 살펴보면 이런 그림이 좀 있대. 자, 봐. 이게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사인하고 코사인 두 개 곱하시니까 2차식이지. 왼쪽은 1차식이지. 봐봐. 차수가 늘어나는 대신에 각도는 줄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공식을 적용하다 보면은 이게 헷갈려. 이게 일로 갈 때 각이 반이 되나? 2배가 되나? 헷갈리거든?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근데 그 원리를 적용해보면 아마 헷갈리지 않을 거야. 여기도 볼까? 구체적으로 외우는 건 둘째 치고 봐. 이거 1차식이지? 여기 있는 놈들 보면 다 2차식이지? 거 봐. 1차식이 2차식이 되면서 거꾸로 각도는 반으로 줄어들었지. 여기도 2차식이지? 2차식으로 가면서 각도가 줄어들었지? 여기 한번 볼까요?
2차식이 1차식으로 차수가 줄었지. 그래서 각도는 늘었네.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니네가 각도를 줄이거나 할 때 혹시 이거 2배를 해야 되나 반을 해야 되나 할 때 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줄여야 되는지 늘려야 되는지를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공식은 뭐나 간단하게 유도가 되죠.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라는 놈을 전개를 하면 자, 사인은 사코 코사 그럼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또 사인 알파 그럼 사인하고 코사인 곱해지면 똑같은 게 2개가 되니까 2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가 되는구나. 근데 옆에 참고로 적어줘. 우리 곱셈 공식 변형할 때 왜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를 제곱을 할 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 되고 남는 게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지? 그래서 실제로 얘 1 더하기 사인 2 알파가 되게 된다는 거. 이거 보면 아마 좀 느껴야 돼. 자, 얘랑 제곱한 거 더하면 1인데 얘랑 곱한 거 2배 있지? 그게 바로 사인 2 알파였다라는 거. 자,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코사인 2 알파도 뭡니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를 전개를 한 거야. 코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를 전개를 하면 얘는 코사사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에서 사인 알파 사인 알파를 뺀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이제 기본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언제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사인이나 코사인의 한 종류로만 표현하고 싶다면 여 대신에 1 빼기 사인 제곱 집어넣잖아. 그럼 1 빼기 2 사인 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거꾸로 여기는 사인 제곱 대신에 1 빼기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잖아. 그럼 빼기 1은 되는데 빼기 더하기가 더하기로 바뀌어서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야겠니? 자,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뭐냐에 따라 그때 니네가 원하는 걸 골라 쓸 수 있어야 되고. 자, 탄젠트 2 알파도 뭐 있습니까? 탄젠트 알파 더하기 알파를 한 거야. 자, 그럼 분자는 뭐야?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알파를 더한 2 탄젠트 알파. 1 빼기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알파를 곱한 탄젠트 제곱 알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배각 공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배각 공식이다. 자, 이번엔 각도를 줄이는 반각 공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잘 한번 들어봐. 잘 들어야 돼. 자, 반각 공식의 결과물들이 다 코사인으로 표현됐다는 거에 주의를 해줘야 돼. 그래서 좀 이따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얘기하겠지만 각도를 줄이고 싶냐? 그럼 무조건 코사인을 준비해야 돼. 재료가 코사인으로 돼 있단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각도를 반으로 줄이는 반각 공식은 그 결과물들이 다 코사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니네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지. 순도 올 때까지. 각도를 줄이고 싶냐? 코사인을 준비해. 이거 잊지 마. 각도를 줄이고 싶다? 코사인을 준비해. 절대 잊지 마. 자, 그래서 이 공식은 그러면 어떻게 유도가 되었냐?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현재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식은요. 코사인 2알파로 지금 현재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얘 1을 절로 옮겨. 그럼 뭐가 되냐면 코사인 2알파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고 여긴 뭐냐면 2 코사인의 제곱 알파가 이렇게 남게 돼. 그래서 양면 2로 나눠지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게 된다?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 집어넣어주면. 그래서 니네가 일단은 이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은 니네가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탄젠트만 좀 볼게. 자,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는 자,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 같은 경우는 탄젠트는 무조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쓸 수 있냐면 코사인 2분의 제곱의 2분의 알파분의 자, 사인 제곱의 2분의 알파로 쓸 수 있겠죠. 탄젠트 2분의 알파 전체 제곱인데 탄젠트 2분의 알파가 사실은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인데 그거 전체 제곱이니까 각각 제곱 들어갔고 그럼 결과대로 이거분의 이거네. 근데 분모가 어차피 2로 똑같으니까 약분되면 그래서 얘 분의 얘가 바로 탄젠트 반각 공식이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배각 공식 반각 공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 보성인가 동북처럼 학교 선생님이 사인 3x가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얘네는 뭐 하면 되냐? 사인의 x 더하기 2x를 전개해주면 돼. 사코코사로. 거기다가 니네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의 배각 공식을 막 집어넣어서 정리해주시면 된다고. 정리해보면 뭐가 나오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세신을 막사신이라면서 뭔 소리라고? 다시. 자, 세신을 막사 신은 3. 그 왜 뭐뭐 하삼, 뭐뭐 하삼 그러잖아? 뭐뭐 해라 그럴 때 그것처럼 자, 세신을 막사 신은 3. 요게 이제 사인 300각 공식을 정리한 결과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명백하게 교육과정 빠졌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고 또 선생님 코사인 3x도 전개해봤지? 옛날에는 이게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외우던 식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부호가 반대가 돼서 자 4코사인 3승 x에 마이너스 3 코사인 x다. 자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메모 정도만 해놔봐. 요 300각공식 두 가지. 탄젠트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니네가 각도를 2배로 늘릴 때는 백각공식이 떠오를 거야. 근데 각도를 줄일 때는 얘 반각공식이라 생각이 안 나. 너 반각공식에서 기억해두고 두 가지만 기억해둘게. 자 각도를 줄이고 싶니? 코사인을 준비해 주시고 또 중요한 건 뭐냐? 그 결과물이 다 제곱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둬야 돼. 자 각도를 반으로 줄일 때는 그 결과물이 제곱이 된다는 것도 조심해줘야 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부호를 선정해야겠지? 4분면별로 어떤 각도인지 해서 부호 판정도 해야겠지? 그 다음에 준비할 때는 코사인을 준비해라라는 거. 각도를 반으로 줄일 땐 코사인을 준비하라는 거. 요거는 니네가 아마 계속 선생님이 문제 풀 때마다 아마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좀 외울 시간을 좀 주고 풀면 좋은데 일단 좀 설명을 하고 나서 세 가지 문제 정도가 이 백악반각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들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예제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외울 시간을 주고 문제를 풀든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문제 풀다 잘 모르겠으면 일단 보고 풀어. 알겠지? 가급적이면 외우고 해라. 자, 뒤로 넘어가서 몇 번 문제를 볼 거냐면 필수 예제 6번이래요. 전형적인 문제죠 뭐. 자, 먼저 백악 공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 근데 뭐 대놓고 지금 구하라고 하고 있죠? 야, 사인 세타가 5분의 4인데 저걸 구하래. 자, 한번 껐다 킬게. 자꾸 전기를 절약하지 마. 잘 안 보인단 말이야. 확 갈아버리는 수가 있어.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얘를 아예 없애는 게 낫겠지, 그지? 자꾸 건방지게 해. 지구 환경 보호 하지 말아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물이 다양한 형태들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백악반각 공식 쓰기 전에 일단 니네가 기본적으로 이거 딱 보잖아? 그럼 먼저 코사인하고 탄젠트는 구해놓고 보는 거야. 그럼 니네가 일단 먼저 쟤를 딱 보는 순간 사인 세타가 5분의 4냐? 그럼 부호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절대값만. 그럼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 5분의 4면 이런 형태 그림이 그려지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일단 절대값만 따지면 5분의 3이고 자 탄젠트 세타는 절대값만 따지면 얼마가 된다? 3분의 4가 되게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몇 사분면? 2사분면 사인만 양수. 그래서 아이고 너도 음수고 너도 음수구나. 일단 이게 재료를 준비한 거야. 근데 백악은 별로 안 어렵더라고. 왜냐면 니네가 저걸 보면 공식이 떠올라. 외우면 떠올라. 그럼 첫 번째 선생님 사인 2세타부터 합시다. 그러니까 얘는 이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2배에 사인 세타가 5분의 4였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5분의 24가 내가 원하는 사인 2세타가 되겠구나. 코사인 2세타 가보도록 할게. 자, 코사인 2세타는 기본적으로 코사인 제곱 세타에서 사인 제곱 세타를 뺀 걸로서 유도가 됐어. 근데 코사인하고 사인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선 그냥 이 공식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럼 코사인의 제곱은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인 25분의 9인데 거기서 사인의 제곱인 25분의 16을 빼면 25분의 16을 빼면 마이너스 25분의 7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거 뭐 그냥 공식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자, 탄젠트 2세타는 그냥 탄젠트. 자, 탄젠트는 자, 위에가 2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세타야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된다.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4의 2배인 마이너스 3분의 8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그 친구의 제곱인 9분의 16을 빼고 그럼 밑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9분의 7이니? 마이너스 9분의 7?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9를 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약분 해주고 약분해서 3 올려주면 얘는 얼마? 7분의 24가 바로 탄젠트 2세타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다.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 공식만 외우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긴 해.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식이 좀 헷갈린다 싶은 사람들은 공식을 좀 한번 외워보고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른쪽 문제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각도를 2배로 늘릴 때는 공식이 떠올라. 각도를 2배로 늘릴 때는 공식이 떠오를 거야. 공식을 외우면. 자, 이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 문제를 보면 이상하단 말이지.
이거는 사실은 뭐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자, 사인은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간에 하나의 삼각함수가 주어지면 우리 저거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놓은 상황에서 각도를 2배로 만들어라 라고 하면 당황할 수도 있거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인 2세타라는 놈은 사인과 코사인의 합의 제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놈이다 보니까 그 양변을 2로 나눠서 어떻게?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6이라 적어주시고 양변 제곱해 주시면 되겠다. 아주 쉽게 나오죠?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고요. 그 다음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인 2세타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제곱해주면 뭐가 되냐면 4분의 6이 돼버리죠? 그 넘어가주면 4분의 2. 정답은 그래서 2분의 1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게 된다.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 되겠냐? 자, 요게 이제 바로 뭐다? 배각 공식이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보다 내가 구해야 되는 놈의 각도가 2배로 되어 있는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배각 공식을 이용하는데 다음이 문제지. 반각의 예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필수 예제 7번 문제를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 자,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인데 두 가지 주의하라 그랬냐? 각도를 반으로 줄일 땐 두 가지 극해라. 첫 번째, 그 결과물이 제곱이라는 사실과 두 번째가 뭐였지 아까? 뭘 준비하라고? 코사인을 준비하라고. 재료가 다 코사인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자, 가볼게. 자,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래. 그럼 일단 먼저 절대값 표현하기 위해 여기 3이고 여기 4고 여기 5니까 세타가 이런 그림이구나. 그럼 각도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은 세타인데 2분의 세타에 대한 정보를 줄이기 위해 각도를 줄이기 위해선 코사인 세타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제 5분의 3이다. 자, 근데 4분면이 몇 4분면? 3, 4분면의 코사인 값의 부호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재료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재료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봐라. 첫 번째,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를 구해야 된다고. 사인 2분의 세타는 공식이 없다고. 그럼 얘는 2분의 뭐가 되냐면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되게 된다고. 1 빼기 코사인 세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5분의 3 집어넣으면 5분의 8이고 근데 5분의 8을 2로 나누면 5분의 4고 그래서 이제 부호를 결정할 시간이야. 들어봐. 야, 세타가 파이하고 2분의 3파이 사이면 얘를 양변 2로 나눠서 2분의 세타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3파이보다 작은 얘는 몇 4분면이다? 2, 4분면에 각이 된다는 걸 네가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해야겠지? 나 뭐 잘못했어?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맞잖아, 그지? 그 2분의 파이보다 크고 누구는 작은 4분의 3파이보다 작은 2, 4분면의 각이니까 선택해야 돼. 자, 루트 씌워서 사인 2분의 세타는 루트 5분의 2가 될 텐데 자, 2분의 세타가 2, 4분면이기 때문에 부호는 뭐가 되게 된다? 플러스가 되게 된다. 사인 2분의 세타는 루트 5분의 2. 괜찮겠어? 야, 근데 실제 학교 시험에 무식하게 3개 다 구하라는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여기서 더 이상 공식을 쓸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봐봐. 2분의 세타에 대한 거 하나 알아냈잖아, 네가 지금. 2분의 세타에 대한 정보 하나 알아냈잖아. 사인 값이 루트 5분의 2라는 사실을. 그래서 사실은 공식을 쓰지 않아도 코사인 2분의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고 그런데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고 자, 2분의 세타는 1이고 미쳤냐? 아, 나 미쳤나봐. 미쳤나봐 진짜. 사인이 루트 5분의 2잖아. 진짜 나 미쳤나봐. 왜 이러지? 자, 코사인 2분의 세타는 그래서 루트 5분의 1이고 탄젠트는 2인데 자, 2, 4분의가 마이너스이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리는 없잖아. 다 이렇게 물어볼 리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나오지만 그 과정을 정리해 볼게. 코사인 2분의 세타가 궁금하냐? 근데 아시면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안 팔아. 우리는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만 취급해. 여기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거든.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므로 1에서 5분의 3을 빼면 5분의 2. 걔를 2로 나누면 5분의 1. 그러니까 제곱한 게 5분의 1이니까 루트 5분의 1이 되는데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를 선택해 주신 거고. 알겠냐? 자,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가 아니죠. 2분의 분의 2분의니까 자,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자,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 자, 1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3 더하면 얘는 밑에는 5분의 2고 이거 하면 위에는 5분의 8이고 자, 약분하면 4고 저 탄젠트의 제곱이 4니까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어야 되는 거고. 자, 이게 바로 각도를 반으로 줄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이야. 자, 다시 한 번만 강조하고 넘어갈게. 우리 동네는 제곱밖에 없다는 거, 그지? 각도를 줄일 때는 그 공식 자체가 결과물이 제곱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과 값을 구하기 위해선 다른 게 아니야. 막 헤매지 마. 코사인 세타를 준비해야 각도를 반으로 줄 수 있다는 거. 요거를 두 개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됐죠? 그럼 이제 오른쪽 문제. 또 어떤 문제냐? 어려운 문제 아닐 거야.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거는 사실은 왼쪽 문제하고 거의 그냥 같은 정도의 수준의 문제인데 야, 니네 이거 잘 정리하면 탄젠트 세타 구할 수 있냐 없냐? 구할 수 있지? 탄젠트를 7하고 치환하고 민지야 크로스로 곱하면 3 빼기 3t는 1 더하기 t가 돼서 4t가 2고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구나. 아, 직각삼각 그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 2가 1이고 여기 세타니까 여기 루트 5가 되는구나. 자, 근데 세타가 1,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잘 준비된 재료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했어. 근데 왜 이런 짓을 하지? 각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이제 공식 쓰고 마무리할게. 마무리하고 몇 가지만 연습 좀 해보자고. 니네가 이제 각도가 맨날 이렇게 세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럼 얘가 됐으니까 자, 선생님 저희 알죠?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빼기 자, 코사인 세타므로 그러면 이제 유리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근데 그렇구나. 그냥 구하고 싶은 게 사인의 제곱이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2분의 1 빼기 루트 5분의 2고 분모 분자 루트 5 곱하면 2 루트 5분의 루트 5 마이너스 2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모 분자 루트 5 곱해서 유리화 해주면 10분의 5 마이너스 2 루트 5가 내가 원하는 이 결과가 되게 된다라는 뜻이죠. 나는 물어보자. 이건 뭘까 그러면? 코사인 제곱 2세타.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근데 이거 봐봐. 지금 2차식이지. 차수를 줄이지. 그래서 얘가 2분의 뭐가 되게 되냐면 1 더하기 코사인 4세타. 이게 좀 자유롭게 와야 돼. 맨날 여기가 2분의 세타고 여기가 세타가 아니란 말이야. 차수가 줄어드는 대신에 각도가 2배가 늘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럼 만약에 야 탄젠트 제곱에 탄젠트 제곱에 3세타다. 그 얘를 보면 니네가 뭐로 떠올라야 돼? 1 더하기 코사인 6세타 그 다음에 1 빼기 코사인의 6세타. 근데 사실은 지금 당장 이 공식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이렇게 변형하는 건 좀 쉽지 않겠지만 니네가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야. 알겠지? 자, 각도를 2배로 줄일 때 반으로 줄일 때 어떤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 건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반각 공식 기본이고 하나만 더 하고 유제 문제 풀 시간 주도록 할게. 자, 정리됐을 거고요. 자, 정리할 시간 줄게. 팔이 왼팔하고 오른팔에 두께가 달라. 그럴 수밖에 없겠지? 오른팔 잡이니까 오른팔이 두껍겠지. 어깨는 확실하게 차요. 이거 뭐 어깨는 원래 좁지만 어깨는 원래 좁지만 셀프 디스가 좀 웃긴 건데 재미도 없고 애들이 많이 힘든가 봐. 삼각함수가 니네를 많이 힘들게 하나 봐. 셀프 디스까지 했는데 안 넣는 거 보면은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민이 또 기범쌤은 다 가서 힘들다고 막 그랬다며? 아유, 또 기범쌤이 또 와가지고 민지 와가지고 힘들다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자, 필수제 8번 문제가 아마 하나일 거야. 그래서 한 문제 해결하고 유제 문제 풀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 함수를 보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고 싶어. 자, 느낌상 보면은 있잖아. 이거 합성 이용하는 문제처럼 보여. 근데 합성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얘네들이 2차식이기 때문에 그래. 삼각함수의 합성을 사용하기 위해선 2차식이 아니라 1차식이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2차식이니까 잘 들어. 1차식으로 만들 거야.
차수를 줄이는 대신에 각도를 2배로 해서 이거 1차식으로 만들어 줄 거야. 잘 한번 봐봐. y를 사실 아직까지 공식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한테 이걸 자꾸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일일 수도 있는데 공식이 익숙하다면 2분의 1 빼기 코사인 2x예요. 자, 그 다음에 2 사인 x 코사인 x가 사인 2x이기 때문에 얘는 4배의 사인 2x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돼. 가운데 있는 친구들. 자, 뒤에 있는 코사인 제곱 x는 어떻게 되느냐? 자,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x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사인 x는 4개, 코사인은 2분의 7개에서 2분의 1개 뺐으니까 2분의 6개인 3개의 코사인 2x가 남을 거고, 상수 2분의 7과 상수 2분의 1 합하면 얼마가 된다? 더하기 4가 된다. 자, 보자. 1차식이고 각도 같고 서로 다른 종류니까 합성을 통해서 최대차수 구할 수 있다. 최대차수 5죠? 그래서 4를 기준으로 5만큼 올린 최대값은 9, 4를 기준으로 5만큼 빠진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 9하고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밑에는 유제 문제 한번 풀어봐봐.